정의. 오늘 수업 주제인데 정의가 두어는 정의라고 하면 뭐가 생각나? 잘 모르겠어? 평소에 잘 사용하는 단어는 아니지? 사실은 좋은 말은 아니야. 왜 그런가 하면, 의롭다, 바를 정이고, 옳을 의잖아. 의로움, 그거 하나면 돼. 근데 바르고 옳다, 이거는 뭐야? 이거는 좋다가 아니고 이거는 진짜 좋다. 진짜 좋다가 들어가면 왠지 조금 가짜 같은 느낌이 들지 않냐? 참 좋다 해버리면 되는데 정말 좋은 거다 크고 이러면 왠지 좀 가짜 같은 긍정이 두 번 강조가 되어버리면 오히려 그 뭔가 의심이 가. 그래서 사실 정자가 없어도 되고 의자 하나라도 충분한 거야. 의로움. 근데 최근에 작년에 뭐 유명했던, 재작년에 유명했나? 작년에 마이클 샌달 미국 그 하버드대 교수님이 한국에 오셔가지고 정의에 대해서 강의도 하셨고 이랬는데 의로움보다는 최근에 현대 사회에서는 정의라는 말이 많이 써요. 그래서 정의라고 이야기를 짓고, 이거는 무슨 뜻인고 하니 올바른 길이라고, 도야. 도. 내가 걸어가야 될 길. 그래서 여기 보면 21세기 정치학 대사전에 보면 사람이 지켜야 할 올바른 도리이다. 그래서 인간의 행위나 제도의 시시비비의 판단 기준이 된다. 판단 기준이 된다라고 했어요. 너네들이 이 삶은 너네들뿐만이 아니라 뭐 어른들도 마찬가지, 누구나가 삶은 이렇게 숙명과 선택에 의해서 결정이 된다. 숙명은 뭐야? 운명이라는 말도 들어봤고 숙명이라는 말을 해놨는데 숙명은 뭐야? 삶은 숙명과 선택에 의해서 결정이 된다. 내 삶의 형태는 내가 선택한 대로 이루어질 것 같지만 사실은 큰 틀이 결정이 되어 있다라는 거야. 어느 정도는. 맞으면 사주팔자 같은, 이 사주라는 이야기 많이 들어봤지, 그지? 사주팔자에 의해서 사람 인생이 결정이 된다? 그럼 내가 노력할 필요도 없겠다. 그냥 맨날 잘만 자면 원래 결정돼 있으니까, 그지? 맞으면, 이것도 여태까지 참 몇천 년 동안 내려오면서 없어지지 않고 더욱더 계속 발전하는 것 같아, 그지? 왜 발전할까? 만약에 이게 사입이라면 여태까지 존재하지는 않았을 거야. 무언가가 근거가 있기 때문에 여태까지 점차 그게 결국에는 옳다라고 밝혀지는 부분도 있기 때문에 여태까지 존재를 한 거야. 말하자면
삶은 내 마음대로 선택이 될 것 같지만 사실은 시작부터가 어떻게 돼? 내 삶의 시작이 내 마음대로가 아니었지. 내 뜻에 의해서 태어난 거야? 아니지. 누구 뜻에 의해서 태어난 거야? 부모님 뜻에 의해서 태어나게 된 거야, 그지? 그래서 부모님들은 죽으나 사나 너네들이 스스로 걸어갈 수 있는 20살이 될 때까지는, 성인이 될 때까지는 죽었다 깨나도 최선을 다해서 도와주려고 애를 쓰고 계셔. 도와주려고. 좀 어른이 스스로 잘 걸어갈 수 있겠다 싶을 정도까지는 본인들 책임이니까. 자기들 결정에 의해서 낳았잖아, 나를, 그지? 나로 봐서는 전혀 선택권 없이 그냥 태어나게 됐어. 말하자면 내가 눈을 감을 때까지는 이 은혜를 갚기가 힘들어. 그래서 내가 죽을 때까지는 내가 눈을 감을 때까지 그 부모님의 은혜를 갚기 위해서 내가 최선을 다해야 되는 게 내 도리야. 내 도리고, 어쨌든 내 삶은 내 뜻과는 틀리게 숙명지어진 형태가 벌써 결정되어 버렸지. 부모님의 인자를 타고냈었잖아. 부모님이 흑인이었다면 내 피부는 까맣게 살아가야 되는 게 내 숙명이야. 응? 결정되어 있다는 거야. 벌써 삶의 형태가, 큰 테두리는 결정이 되어 있다는 거야. 말하자면 너네들이 대한민국에서 태어나서 한민족으로 살아가야 되는 거는 너네들이 가져야 될 숙명이야. 내가 국적을 바꿔서 미국 사람이 된다면, 미국 시민권을 가지게 된다면 이 숙명이 없어지나? 안 없어져. 나의 뿌리는 한민족의 대한민국이야. 지울 수가 없어. 맞으면 이렇게 벌써 큰 틀은 지배가 되어버렸어. 그 안에서 내가 적극적으로 바꾸어 나갈 수 있는 부분은 선택이야. 오늘 하루에도 너네들이 선택을 한 결과는 대략 한 50번 넘게 했을 거야. 아침에 눈을 뜰 때부터 시작해서. 기상 알람이 울렸는데 벌떡 일어날까 말까. 이거부터 시작해서 오늘 아침에 저 버스를 탈까 요 버스를 탈까. 모든 것은 선택에 의해서 이루어진다, 그지? 학교에서 집중할까 말까. 저 친구하고 놀까 말까. 모든 게 선택으로 해서 거기에 따른 자기가 그 안에서 천천히 하나하나 다 읽어볼까? 선생님이 적어놨는 거. 삶은 숙명과 선택에 의해서 결정이 된다. 선택은 연속으로 이루어진 삶에서 선택의 연속으로 이루어진 삶에서 올바른 길을 선택하는 것이 여러 갈래 길이 있는데 어떤 것이 올바른 길인가 선택하는 것이 정의다. 길 중에 이게 바른 길인지 틀린 길인지 항상 내가 말하자면 너네들이 정의를 평소에 사실 생각할 길이 별로 없을 거야. 정의라는 거는 아마도 서구에서 들어온 말인 것 같아. 우리는 의롭게 살아야 된다. 우리 한민족은. 그래서 아까 제일 처음에 했던 말, 정의롭게 산다라기보다 의롭게 살아야 된다라는 말을 많이 들어봤어, 그지?
의로운 사람이 되어야 된다. 그래서 정의라고 하면 조금 낯설는지 모르겠는데 어쨌든 올바른 길을 선택하는 것이 정의다. 그래서 즉 우리는 매일매일 한순간도 정의를 생각하지 않을 수 없는 것이다. 의로움을 생각하지 않을 수가 없어. 부끄럽지 아니하고 그 누구 앞에서도 당당한 삶을 살아가기 위해서 우리는 무엇을 기준으로 하루하루를 살아가야 하는가? 무엇을 기준으로? 그것은 바로 정의다. 개인의 정의는 양심이고, 양심에 따라야 하고, 국가의 정의는 그 국민의 합의된 법에 따라야 한다. 요거는 원장쌤이 하는 말이다. 교과서적인 대답은 아니다. 내가 너네들 교과서는 안 찾아봐서 잘 모르겠어. 원장쌤이 하는 말이야. 왜? 개인도 물론 법을 따라야 되잖아. 안 그래? 근데 원장쌤은 왜 개인의 정의는 양심의 법에, 마음의 법에 따라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했을까? 왜 그랬을까? 우리가 살아가면서 늙어 죽을 때까지 법에 관련된 책자를 한 번이라도 펼쳐볼 일이 있을까 없을까? 보통 사람은 없을 거야. 나도 한 번도 펼쳐본 적이 없어. 원장쌤도 여태까지 살아오면서. 말하자면 보통 사람들은 그 법을 펼쳐볼 일이 없어. 공부를 할 수도 없고, 그 많은 양의 법들을 갖다가 매년 새롭게 개정되는 법들을 어떻게 다 공부하면서 살아. 1년 365일 평생을 공부해도 다 공부 못 할 거야. 말하자면, 저 사람은 법도 없이도 살아갈 사람이다. 이렇게 살아야 된다라는 거야. 말하자면, 법이 필요 없고, 내 마음에서 부끄러움이 일어나면 정의가 아니다. 의로움이 아니다라는 거야. 말하자면, 오늘 탁구 치려고 보니까 돈이 없어. 근데 아빠 지갑이 책상 위에 놔져 있어. 몰래 탁 똥질라 하면 어때? 마음에서 두근덕 뛰지. 이거는 배워서 하는 거야? 내 마음은 이미 알고 있다는 거야. 배워서 알 수도 있고 타고나면서 알 수도 있어. 물론 못 배운 사람들은 그럼 죄를 지을 수밖에 없겠네, 그지? 그래서 못 배운 게 죄가 돼. 못 배운 게 죄가 되고, 그래서 각자 개인은 마지막에 각 개인의 정의가 모여서 국가의 정의를 이루게 된다. 그러기에 각 개인은 본연의 선한 마음의 질서를 찾고, 선한 마음의 질서라는 것은 타고나면서 사람은 누구나 선한 본성을 가지고 있다라는 거야. 악한 본성도 가지고 있어. 응? 남을 괴롭히고자 하는, 남을 괴롭히면서 거기서 즐거움을 찾는 악한 본성도 있어. 응? 그렇지만 선한 본성도 다가 누구를 가지고 있다라는 거야. 그거는 원장쌤뿐만이 아니라 옛날에 유명한 철학자가 말씀하셨지. 소크라테스는 인간의 선한 본성을 정의라고 하였다. 말하자면 선한 본성 안에 벌써 정의가 있는 거야.
누구나가 그 마음 속에, 근데 국가마다 그 법이 다 틀려. 그래서 그 국가의 정의는 거기서 모여 사는 국민의 합의가 된, 합쳐서 의논이 나누어진 법에 따라야 한다. 국가의 정의는, 이래 선한 마음 이걸로 하는 게 아니야. 법에 의해서 엄정하게 해야 서로 간에 불만이 없게 되고, 개인의 정의는 그 법을 일일이 펴보면서 이건 해도 된다, 안 해도 된다를 따질 수가 없어. 무슨 말인지 알겠어? 쟤를 때릴까 말까? 법 한번 뒤져볼까? 법 뒤져보고 때리고 안 되고, 이게 아니란 말이야. 내가 배운 대로, 내 본성대로, 그리고 배운 대로 그냥 그대로 느끼면서 내가 내 스스로 판단을 해야 돼. 내 마음에 따라야 된다는 거야. 그래서 법 이전에 내가 마음에서 부끄러움이 일어나면 안 해야 돼. 근데 현대사회에 살아가는 사람들이 어떤 뉴스가 많이 일어나냐? 법을 뻔하게 너무나 잘 아는 사람들이 오히려 진짜 나쁜 짓을 많이 저질러. 어떻게 하냐면 법을 읽어보고 법을 교묘하게 피해 나가는 거야. 무슨 말인지 알겠지? 어떻게든 법을 피해 나가는, 법망을 피해 나가는, 법이 아직도 맹점이 많으니까, 허점이 많으니까 그걸 이용해서 나쁜 짓을 저지르는 거야. 그래서 오히려 기본적인 인성이 안 된 사람이 공부를 갖다가 많이 했을 때는 오히려 그 법을 이용해서 다른 사람들을 더욱더 괴롭히는 도구로 자기 공부를 사용하기 때문에 오히려 안 좋아. 맞으면 이완용 같은 사람이 될 수도 있다는 거야. 이완용은 누구야? 우리나라를 갖다가 일본에 팔아먹은 매국노지. 자기 이익을 위해서 옳고 그러면 생각하지 않고 자기 이익을 위해서 나라를 팔아먹었지. 요거 다 읽고 이야기 진행하자. 크게는 본인의 선택이 아닌 운명적으로 맞이한 숙명적 삶 안에서 인연에 따른 선택의 과보로 새로운 작은 삶의 형태가 정해지게 된다. 종과 덕과 종두덕두이다. 오이를 심으면 오이가 날 수밖에 없고 콩을 심으면 콩이 날 수밖에 없다라는 거야. 내가 오늘 오이를 심었으면 올가을에는 오이 열매를 따먹는다라는 거야. 올 여름 방학에 너네들이 내가 덥지만 놀고 싶지만 정말 한번 열심히 해보자 하고 내가 노력을 한다라면 2학기 때 엄마 아빠들이 너무너무 기뻐서 너 정말 열심히 했구나 우리 자식, 아이고 우리 딸내미 잘했다 수고했다, 나도 너무나 보람되고, 거기에는 반드시 내가 그 씨앗을 뿌려야 된다는 거야. 하루하루를 살아가면서 내가 어떻게 살 건지 좋은 선택을 하라는 거야. 내가 미리 내가 오늘 하루를 갖다가 어떻게 보낼 것인지에 대한 생각이 없다라면 그냥 나도 모르게 내 무의식은 어떻게든 즐겁게 보내야 되겠다 이 생각밖에 떠오르지를 않게 돼 있어 사람은. 그래서 반드시 사전에 내가 오늘을 어떻게 보내줘야 되겠다, 이번 여름방학을 어떻게 보내줘야 되겠다고 내가 선택을 해야 돼. 선택을 안 하면 내 무의식은 끝도 없는 게으름과 편안과 즐거움을 추구하는 게 내 무의식이야. 앉으면 눕고 싶고, 앉으면 기대고 싶고, 기대면 눕고 싶고, 누우면 자고 싶고, 이게 사람 본래 마음이야.
어쩔 수가 없어, 그거는. 내가 반드시 이걸 지켜내야 되겠다고 너네들이 항상 선택을 하면서 거기에 따른 결과를 체크를 해줘야 돼. 그래서 선택의 과보로라고 했는데 요 용어는 불교에서 많이 쓰는 말인데 이 말을 좋아해서 원장쌤이 굳이 넣어놨다. 선택의 과보. 업보라는 거야. 맞으면 내가 준범이 일로 와라 하고 꽝 때렸다라면 준범이는 확 크고 나중에 삼촌 괴롭힐 생각만 다시 할 거야, 지가. 누군가를 원장쌤이 도와줬다라면 그 사람은 어떻게든지 내한테 뭔가를 갚으려고 노력할 거고, 자기가 했는 결과의 업보야. 씨앗을, 오이를 씨앗는, 오이 씨앗을 뿌리면 오이가 열리게 돼 있어. 나는 씨앗을 한두 개밖에 안 뿌렸지만 거기서 열리는 열매는 100개, 200개가 열리게 돼 있어. 그래서 이렇게 각 개인은 자기 본연의 선한 마음의 질서를 찾아야 돼. 마음 안에 있는 선한 마음의 질서를 찾고 가꾸는 일에 게을리하지 않아야 된다. 선한 마음의 질서를 찾는 게 말하자면 너네들이 공부를 하고 있는 거야. 공부를 하다 보면 나도 모르게 내 마음 안에를 찾기 시작을 해. 찾기 시작하는데, 우리 칼럼 제일 뒤에 보면 이게 있다, 그지? 선택이 정의해가지고, 원장쌤이 너네들이 평소에 항상 읽어야 될 항목으로, 이 우리 칼럼 제일 뒷면에다가 이걸 인쇄를 해놨지. 너네들이 매일매일 선택을 갖다가 하면서 살아갈 수밖에 없는데, 그 선택을 해야 될 때 기준이야. 기준이 옳음과 그름을 판단할 때는 지체 없이 결정을 해라. 이것이 옳은가 틀린가를 판단할 때는 고민할 필요가 없다라는 거야. 고민하면 안 된다라는 거야. 아까 무슨 말했지? 아까 이완용 이야기가 나왔었지? 내가 이완용이가 일본의 나라를 팔아먹을 때 자기가 틀리다라는 걸 몰랐을까? 이렇게 하면 안 된다라는 걸 몰랐을까? 알았을 거야. 근데 왜 우리나라를 일본에 팔아먹게 됐어? 왜 팔았을까? 자기 이익이잖아. 그치? 이익을 위해서 팔게 됐어. 자기 대뿐만 아니라 그 후손까지 우리 조상은 누구다 하고 우리 대한민국에서는 이제는 이름조차 밝히지를 못해. 얼마나 큰 죄를 졌으면. 그래서 오랫동안 이 판단을 만약에 오랫동안 그 시간을 끌면 사람의 근본적 마음은 이익이 되는 쪽으로 움직이기가 쉽다. 오랫동안 이걸 고민을 하게 되면 사람의 근원적인 마음은 자기 집밖에 모르는 게 사람이거든. 근원적 마음은 자기 혼자야. 남하고 무슨 상관이야? 내 말은 좋으면 됐지라는 그 생명체의 본성에 속해 사실. 그래서 자기 이익으로 자꾸 끌고 가버려. 그래서 그걸 절대로 지체를 하면 안 돼. 이거 다 선을 탁 꺼버려. 두 번 다시 생각할 일이 없어야 돼. 그런데 이익과 손해를 따질 때는 천천히 신중하게 결정을 해라. 만약에 이 부분을 서둘러서 결정하게 되면 이게 옳은가 그른가를 생각하지 않게 되고 사람은 오로지 이익만을 생각하는 사람이 되기가 쉬워. 남이야 죽든가 말든가 간에.
남이야 죽든가 말든가 간에 내 이익만, 아까 근원적인 마음이 자기 이익만 먼저 추구한다라고 했지. 그래서 과연 이 일을 해도 되는가 안 해도 되는가, 안 해야 돼. 내가 손해를 보더라도 이 일은 안 해야 되겠다라고 생각을 해야 되는 거거든. 그래서 서둘러 결정하게 되면 옳고 그름을 생각하지 않고 이익이 되는 쪽으로만 결정을 내리기 쉽다. 그래서 심사숙고하고 숙고해서 결정을 내려라. 그러면 크게 틀리질 않는다.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까? 그래서 이건 반드시 너네들 마음속에 집어넣어 버려. 원래 이게 이 글이 원장쌤이 쓰는 게 아니고 출처가 책음담이라는 옛날에 우리 동양에서 몸을 닦는 수신서로서 그 책음담이라는 책자가 있어. 그 책을 해서 원장쌤이 중학교 때 읽었던 내용이었어. 이게 너네들만 할 때. 근데 이 중학교 때 읽는데 이 글귀가 원장쌤 머리에 너무 강하게 들어오더라. 이거 참 좋은 말이다. 이거는 내 평생 지키겠다. 내 평생 지켜야 될 말이다 하고 그때 내 머릿속에 꽉 박아두었어. 그러다 보니까 사실 내가 원장선생님이 이 글을 다시 쓸 때 이 옛날 책을 찾아볼 필요가 없이 그냥 바로 써지더라. 평생 내가 써왔으니까, 생각해 왔으니까 뭐 굳이 찾아볼 필요도 없지. 그래서 쌤이 그 기억하는 대로 그대로 너네들한테 전하는 거야. 그래서 항상 너네들이 개인의 정의는 양심에 따라라. 내 양심에. 그래서 내 마음이 부끄럽지 않게. 근데 내 말고 주변 사람이 관련되어 있는 그런 일이라면 이왕이면 법을 뒤져보는 게 좋아. 왜냐하면 내가 어리석어서 공부를 안 해서 법도 모르고 마음대로 주변 사람한테 내 혼자만 피해받으면 괜찮은데 내가 법을 몰라서 내 주변 사람까지 피해를 끼칠 수가 있어. 그지? 요즘은 너무나 찾기가 쉽잖아. 네이버에서 검색만 해도 법이 다 검색이 돼. 그지? 그래서 얼마든지 찾을 수 있으니까 너네들 이왕이면 국가에서는 어떻게 내 개인은 그렇더라도 국가란 거는 모든 개인들이 모여서 정의를 만들어 놨는 거거든. 그래서 그 법도 한번 찾아봐가면서 중요한 일에는 실수를 하면 안 되니까. 그러고 요거 한번 보자. 자, 생각해 볼 거리가 있는데 여기 보니까 막 이래 아버지하고 아들이 노래 가수 프로그램을 갖다가 이래 보다가 와, 아버지가 노래 가수가 1등 하는 것을 보고 이야, 역시 정의는 살아있다. 이렇게 이야기. 노래하고 정의하고 무슨 상관이냐? 지금 여기 읽어보면 요즘 가수 공개 오디션 프로그램을 참 재미있게 봤어요. 제가 응원한 후보는 다른 건 몰라도 노래 실력만큼은 정말 훌륭했어요. 그런데 그 후보가 1등을 했지 뭐예요. 아빠도 그 결과를 보시더니 사람들이 그만큼 정의로운 사회를 바라는 거라고 하셨어요. 가수 오디션에서 노래를 잘하는 후보가 1등 하는 건 당연한데 정의로운 사회가 하고 무슨 상관이 있는 건가요? 왜 아빠가 이 가수를 보고 정의롭다라고 했을까? 이 가수가 1등 하는 것을 보고. 여기 본문 읽어보면 다 나오잖아, 여기에 답이. 왜 정의로운 사회라고 이야기를 했을까? 모르겠어? 대답 한번 해보세요. 혁진아. 여기 노력만 나와 있어?
노력을 많이 했는 사람이 노력을 많이 했다는 건 알 수가 없는 부분이잖아. 어? 여기 보면 나오지. 다른 건 몰라도 노력 실력만큼은, 물론 결국에는 이 노력은 노래 실력으로 나왔겠지. 들을 수 있었겠지. 근데 요 앞에 뭐라고 전제가 돼 있어? 다른 건 몰라도 아마도 이 가수가 훌륭한 비주얼을 가지지 못했는 것 같아. 샤이니 같이. 왜 요즘 가수 하려고 하면 얼굴도 예뻐야 되고 키도 커야 되고 잘생겨야 되고 모든 여중생 여고생들이 오빠 하고 미칠 정도로 그렇게 예쁘고 잘생겨야 된다. 그런 사실 생기지 않고는 사실 실력으로서 그 자리까지 올라가기는 쉽지 않거든. 근데 와우, 정의는 살아있다 하면서 아마도 굉장히 비주얼하지 못하거나 그랬겠지. 근데 노래를 잘하니까 1등을 받았어. 와, 정의는 살아있다. 말하자면 정의는 우리 생활 속에 항상 이래 묻어져 있어. 근데 쌤이 거기다가 질문을 하나 더 달아놨지. 예술에서도 1등을 뽑아서 서열화를 시키는 것이 현재 우리 사회의 한 단편입니다. 과연 정의로운 일일까요? 지금 매주 노래를 갖다가 경합을 시켜서 1등을 뽑고 그러지. 이게 과연 정의로운 일일까? 과연 이게 올바른 일일까? 예술에서도 라는 이야기를 해놨어. 예술에서도. 스포츠를 예를 든다면, 지난번에 한번 이런 이야기 했었지. 올림픽에서 참가만 하더라도 참가만 해도 의의가 있다. 참가하는데 의의가 있다. 라는 명제를 가지고서 모든 사람들이 화합하는 걸 갖다가 축제다, 화합하는 축제다라고 하면서 사실은 1등, 2등 경합을 붙여서 1등, 2등을 뽑지. 그래서 사실 스님이 스포츠 경기를 원래는 너네 때는 안 그랬는데 나도 어른이 돼 나갈수록 한 살 한 살 더 먹을수록 스포츠나 이런 걸 보면 좀 안 좋게 봐서 옛날에 원장쌤 아버지가 했던 말같이 원장쌤이 어릴 때 준범이만 할 때 소파에 뚝 앉아가지고 올림픽 경기를 하는 걸 열심히 뚫어지게 쳐다보고 있으면 그거 좋은 거 아니니까 그래 열심히 보지 마라 하고 그 좋은 거 아니다 하고 어린 내 마음에 아버지는 왜 저래? 왜 스포츠 하는 걸 가지고 저렇게 안 좋은 말을 해? 하고 불만을 가지게 됐었어. 근데 그 말을 씹어고 왜 그렇게 말을 했을까? 20살 때도 이해가 잘 안 됐었고 30살 때도 잘 이해가 안 됐었어. 근데 40이 지나고 보니까 그 말이 그게 그 말이었구나. 하나하나. 왜 내가 그렇게 어리석게 살았을까? 왜 함께 재밌게 즐겁게 지내려고 안 하고 내가 1등만 되려고. 원장쌤이 30살 될 때까지 35살 될 때까지 정말로 1등 되려고 노력을 많이 했었거든. 주위에 같이 노력하는 사람을 내 혼자 독차지하겠다고 같이 잘 살아보자라고 같이 안고 가는 게 아니라 내가 1등 할 거야 하고 눌러붙이고 못 올라오게 만들었었거든, 선생님이.
근데 스포츠에서도 그냥 공을 차고 축구를 차면서 열심히 재미있게 노는 게 중요한 거야? 아니면 골을 넣는 게 중요한 거야? 서로 재미있게 노는 게 중요한 거잖아, 그지? 근데 골을 넣지 않으면 재미가 없어지고, 골을 못 넣으면, 올림픽에서 골을 못 넣고 지고 오면 역적이라도 된 듯이 욕도로 묻고, 온 신문지상에서 수고했다라는 이야기는 없고, 병신 같은 놈들 하고, 우리 스스로가 그러고 있잖아, 그치? 여태까지, 1년 동안, 여태까지, 4년 동안 준비한다고 수고했습니다. 하고 박수 쳐주지는 못할 망정, 우리를 대표해서 나가는 사람들이잖아, 그치? 말하자면, 스포츠라는 1등을 뽑는 경기에는 그런 마음들이 생기게 돼 있어. 말하자면, 1등 아니면 존재하지 못하는 거야. 1등만 행복한 그런 사회가 되는 게 좋겠어? 함께, 그러다 보니까, 그런 세상이다 보니까 지금 1%의 사람들이 세계 경제력의 세계 돈의 90% 이상을 다 가지고 있잖아. 1%의 사람들이. 인구의 절반은 굶어 죽어가고 있는데, 날마다 굶어 죽어가고 있는데, 나는 밥 대충 먹고 반은 다 버려버리고, 어쨌든 너무너무 불공평한 사회가 되어버렸어. 오로지 1등만을 위한 사회가 되어버렸어. 1등만을 뽑아서 서열화시킨 것이 현재 우리 사회의 한 단편입니다. 과연 정의로운 일일까요? 예술에서조차 예술에서 1등, 2등 뽑는다는 게 얼마나 웃긴 일이냐. 스포츠에서도 사실 1등, 2등 뽑는 게 이렇게 좋지 않은 일이라고 원장 선생님이 방금 이야기를 했어. 스포츠라는 말 그 자체가 안 좋다라는 거야. 근데 이제는 예술에서도 1등, 2등을 뽑아가지고 경합을 붙이고 1등을 만들어서 상품을 광고하게 만들지. 그 1등이 돼야 돈을 많이 벌 수 있는 구조로 되고. 너네들이 과연 이게 올바른 일일까? 과연 거기에 흥분해가지고 나도 따라가고 있는 내가 올바른 걸까? 과연 나도 저러한 사회를 갖다가 더욱더 그쪽으로 갈 수밖에 없도록 부추기고 있는 건 아닌지 내 자신을 돌아봐야 돼. 그래서 너네들이 평소에 나는 항상 너네들이 생각을 해나가길 바래. 원장선생님은 사실 이렇게 살아왔었어. 사람들이 무신결에 행하고 있는 정의롭지 못한 일이 어떤 것이 있을까? 최근에 그 페이스북에 영상으로 올라왔던데 아마 그 1년 전인가 일어났던 일인 것 같아. 좁은 길에 어떤 사람이 아우디 차량을 이렇게 주차를 시켰어. 근데 이 자리는 주차를 하라거나 하지 말라거나 그런 게 없는 자리야. 그냥 땅이야. 길이야. 주차를 해도 되고 안 해도 되고 그런 길이야. 사람이 충분히 지나갈 만큼, 자전거가 충분히 지나갈 만큼 공간도 다 남겼어. 근데 어떤 할머니가 항상 매일 여기에 2역하 수레를 끌고 다니셔. 이 길목에 들어오다가 너무 좁아서 자기도 모르게 이 차를
끌어버렸던 거야. 이 경우는 현대 법상에 의하면, 법에 의하면 이 할머니가 이 아우디 차량을 다 물려줘야 돼. 법에 의하면, 법을 따른다라면 이 할머니 집 다 팔아도 아마 못 물려줄 거야. 그래서 할머니가 어쩔 줄을 몰라가지고 이렇게 있는데 이 차량 주인이 와서 이 상황을 알고 와서 이 할머니한테 너무너무 죄송하다고 거꾸로 인사를 드렸다고 하더라. 법대로 한다라면 자기가 죄송할 게 없겠지. 근데 왜 죄송해? 당연히 죄송하지. 자기가 이렇게 태어나서 할머니가 어렵게 지나가다가 이걸 끌고 오는 걸 보고 그 잠시만이라도 얼마나 가슴을 졸였겠냐. 준범이 작년에 생각나지? 재작년에. 네 무단횡단하다가 지나가다가 할머니가 운전하던 차에 부딪혀서 네 자전거가 반쯤 부러졌잖아. 그때 삼촌이 가가지고 어떻게 했어? 너 뺨을 오히려 때렸지. 오히려 너는 그때 거짓말을 했고, 거짓말한 것 때문에 삼촌한테 뺨 맞았고, 그 할머님한테 원장선생님이 아이고 너무 죄송합니다 하고 그냥 돌아가십시오. 우리 아이는 괜찮은 것 같네요 하고 그때 그랬었지. 사람들이 왜 그렇게 하냐고. 저 할머니 보내주면 왜 안 된다고. 아이 병원에 데려와서 사진도 찍고 엑스레이도 찍고 해야 된다고. 근데 할머니는 옆에서 덜덜덜덜 떨고 있는 거야. 그냥 너무 무서워서. 왜? 아이를 저렇게 태어났으면 진짜 반쯤 죽거든. 한 달 내내, 1년 내내, 1년 뒤에 무슨 후유증이 따라올지 모른다고 현대사회에서 그렇게 해. 물론 근원적인 잘못은 준범이가 저질렀지만 어쨌든 간에 사람을 치었다라는 건 큰 후유증이 따라. 그렇지만 나는 법을 안 따랐어. 내 양심을 따랐어. 그 순간에 근원적인 책임을 누가 가지고 있는가? 나는 준범이라고 봤거든. 잘못을 저지른 것까지도 괜찮은데 거기다가 내 앞에서 거짓말을 했었어. 그래서 너무너무 잘못된 거라고 삼촌 그때 오히려 야단을 쳐도 할머니를 야단을 치는 게 아니라 준범이를 야단 쳤는 거고. 또 이 사람도 차량 주인도 할머니를 야단치는 게 아니라 자기가 잘못됐기 때문에 할머니가 이런 잘못을 저지르게 됐다. 너무너무 죄송합니다 하고. 근데 이건 너무나 자연스러운 일이야. 이 뭐 뉴스에 날 일도 아니고. 근데 이게 왜 세간에 그렇게 화제가 되었는 줄 알아? 이 사건이. 뉴스에도 나오고 작년인가 자작년에 나왔는데 또 지금 페이스북에서 또 계속 터지고 있더라. 최근까지. 왜 너무너무 자연스럽고 당연한 건데 뉴스거리가 아니야. 그런데 왜 이게 뉴스거리가 돼야 돼? 말하자면 그렇게 살지 못하고 있다라는 거야. 이 사회가. 무슨 말인지 알겠어? 너네들은 앞으로 살아가면서 내가 우선 법을 따르는 것도 좋아. 하지만 우선적으로 먼저 첫 번째 따를 거는 내 양심을 먼저 따라라. 그게 정의다. 알겠습니까? 그리고 항상 내가 어떤 선택을 하든 이거는 옳은 길인가? 라는 걸 항상 염두에 두고서 자꾸 생활을 해나가도록 해. 어쩔 수 없이 의롭지 못한 일을 하게 될 수도 있겠지. 다음에는 이러한 상황이 오면 내가 어떻게 하리라 하면서
항상 하루하루 의로운 삶을 살기 위해서 너네들이 노력해 나가길 바랍니다. 이만 수업 마치도록 하고, 너네들 반드시 내일까지 방학 계획, 방학 전까지, 방학 되기 전까지 한 일주일 10일 여유가 있는데, 그때까지 계획 잘 잡으시고, 먼저 1차적인 큰 계획을 잡으시고, 방학 들어가자마자 나는 방학 끝날 때까지 어떻게 하겠다라는 그런 계획을 좀 잘 잡고 제출해 주길 바랍니다. 이만 마치겠습니다.